친구야,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돈? 뭐 빌려줄 순 있지만 빌려주면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은 뭘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알쏭달쏭 신용의 개념부터 신용평가 모델러의 모든 것 지금 알려드릴게요. 회의가 한창인 이곳. 이 중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토스뱅크 신용평가 모델러 정희주입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신용평가 모델러. 어떤 직업인가요? 신용평가 모델러라고 하면은 우선 직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신용이라는 게 무엇인지, 신용평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용이란 재화의 대가를 앞으로 치를 수 있음을 보이는 능력. 쉽게 말해 신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기준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제 신용도라는 것을 고려해서 어떤 고객한테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떤 금리로 빌려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해당 고객에게 특정 자금을 대출을 해 주었을 때 그 대출 금액을 성실히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신용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도가 높으면 본인이 받고 싶은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말은 곧 신용도가 낮으면 필요한 자금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소리. CSS라고 많이들 불리는데 크레딧 스코링 시스템의 약자로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신용평가 시스템입니다. 신용평가 모델러는 이 신용평가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직무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신용평가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우선 신용평가 모델이라는 것이 통계 모형인데요. 이제 통계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출을 잘 상환을 한 이력이 있는지 혹은 어떠한 패턴으로 카드를 활용을 한다든지 몇 년 이내에 몇 번의 연체를 했는지 과거의 신용 프로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신용 프로파일들을 모아서 분석을 하고 그 과거의 정보들을 가지고 통계 모형을 만듭니다. 일종의 통계 모형을 가지고 그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해내는 그러한 통계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할 때 금융정보뿐 아니라 비금융정보도 많이 고려한다는데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요즘에는 신용도를 평가할 때 SNS상의 맞춤법도 고려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신용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는지까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떠한 고객의 그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금융 외 정보들, 대안정보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신용평가 모델의 정확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도는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일단 신용에 관심이 많아야 되고요. 그 신용 점수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은데 예를 들어 토스 어플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카드를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갑자기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혹시 빠져나가야 할 대금이 카드 대금이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 꾸준히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의 신용정보. 그 많은 정보를 분석하려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는데요. 정희주 신용평가 모델러의 하루는 어떤가요? 매일매일 그런 통계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존에 저희가 잘 만들어 놓은 통계 모델이 있습니다. 그 신용도라는 결과값을 보고 신용 점수가 몇 점이니 어느 정도의 한도와 어느 정도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더 발굴해야 될 대안 정보나 다른 정보 영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떠한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더 정확도가 높은 모형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데이터 양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것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영역이 많은 것 다 갖춰졌을 때 이제 경쟁력 있는 CSS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부터 통계에 관심이 많았던 정희주 신용평가 모델러. 이후 대학에서도 통계학을 공부했다는데요. 이렇게 통계학과를 전공하는 것 외에도
신용평가 모델러가 되는데 필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수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네? 수학이요? 이론적으로 들어가자면 통계 모델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수학 이론을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수학에서 이제 함수의 컨셉을 따온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집합의 대응 관계 중에서도 x의 각 원소마다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데요. 17세기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함수를 일종의 변환 기능으로 봤다고 해요. 즉, 입력된 값을 다른 값으로 변환해 출력하는 기계적인 기능으로 파악한 거죠. 만약 x값을 입력했을 때 y값으로 변환 출력됐다면 이때 우리는 y를 x의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이 향후에 갚을 수 있을지 갚을 수 없을지 여부를 y로 두고 그 y를 예측하기 위해서 수많은 x를 드는데 카드 이용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연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등을 x로 두고 그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일반화된 공식을 만들게 됩니다. 즉, 상환 가능성이라는 y값을 얻기 위해 함수 상자에 카드 사용 금액이나 카드 연체 횟수와 같은 대상의 금융, 비금융 정보를 입력하는 것. 그 fx라는 것을 저희는 통계 모델이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평가 모델에서 함수의 컨셉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을 잘해야만 신용평가 모델러가 될 수 있나요? 수학을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수학적인 그런 지식보다는 사실 그 수학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학을 활용하는 능력이요? 함수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이 함수식으로 풀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신용평가 모델러의 하루.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력이 궁금한데요. 좀 업무하면서 보람차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신용평가 외에 새로운 대안 정보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의미 있는 정보 영역들을 찾아갈 때 앞으로 신용평가 모델의 정확도가 더 높아질 여지가 남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모델러라는 직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은행과 같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CSS 모델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CSS 모델을 통해서 우리 금융사가 대출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어느 금액을 어느 이자로 대출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더 경쟁력 있는 CSS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의 정보 영역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의미 있는 정보 영역을 발굴해서 더 정확한 CSS 모델을 만들고 해당 신용평가 모델로서 더 많은 층의 고객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뱅크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수학적 사고의 출발은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수학적인 사고를 활용해서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